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에 전입한 임차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최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서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을 하면은 이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보호가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은 실제 경매 현장에서 분쟁이 많은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 경매 물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인 경매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차인들의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고, 임차인들이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대의변제를 해주고 그 채권을 양도 양수 받은 다음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 물건도 그런 물건인데, 김모 씨가 2021년 6월 30일 1억 9,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 및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23년도 7월 20일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 그 임대차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도 양수받아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에서 1억 9,5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차액을 경락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경매 물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차 보증금 전체를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임차권 등기에 말소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이 있으므로 경락자는 인수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필자가 예로 든 바와 같이 임차권 등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있거나 임차권 등기 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챗GPT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필자도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새로운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 해도 경락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필자는 자주 챗GPT를 이용하는데 챗GPT의 답변이 정말 그럴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챗GPT의 답변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린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챗GPT가 대법원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대법원 사건 번호를 적나라하게 나열하며 답변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2015년에 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이라는 책자를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자는 1963년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집입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경매 강의를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중요시하고 컨설팅을 하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도 사람인지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도 필자 학원생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필자가 강의하는 판례도 2023년도 9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먼저 관련 사건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검색하며 공부하십니다. 이때 반드시 그 동영상이나 사이트에 관련 사건 번호가 올려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직접 그 판례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판례를 검색하실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하시는 네이버나 구글 등에서 관련 사건 번호를 검색하면 판례 전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심과 2심, 3심인 대법원 사건 번호를 올려드렸으니 검색해 보시길 바라며, 검색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하시면 필자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판례를 검색하여 경매 사건을 역추적하니까 경매 사건은 강주지방법원 2018 타경 망공 855번 물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필자가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의사항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 즉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상세한 경매 사건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순위 임차인이자 임차권 등기를 한 유모 씨 뒤에 전입, 즉 임대차 계약을 한 정모 씨가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자, 먼저 1심에서 적시한 기초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모 씨가 2016년 2월 3일 6,9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의 피고인 정모 씨가 2017년 12월 14일 3,9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을 했고 2018년 1월 10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고인 정모 씨가 전입을 한 다음날 금성농협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최초 전입자 유모 씨가 2018년 2월 21일 임차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매 사건을 보면은 최초 임차인 유모 씨가 임차한 주택에 자신의 짐 일부를 놔뒀으나 소유자 김모 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최초 임차인 유모 씨는 임차권 등기를 한 후 2018년 7월 13일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으며 다른 두 사람도 각각 중복 경매를 신청한 결과 2020년 1월 22일 원고가 929만 원의 경락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선순위 권리자 유모 씨 때문에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경락자인 원고는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대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항고를 하자 법원은 피고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게 한 후 항고심 결정 시까지 강제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 불법행위다. 그러므로 원고가 임대차를 할 수 있었던 6,900만 원의 연 12%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즉 임대차 보호법 제4조 2항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5에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임차주택이 경락되어도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2018년 1월 31일 종료되었음에도 소유자인 김모 씨, 즉 C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관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2항에 따라 2018년 2월 1일 이후에도 존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은 피고인 임차인의 승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2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은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심에서 패소한 원고, 즉 경락인이 항소를 한 2심 사건 판결문입니다. 2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앞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유모 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챗 GPT의 답변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제6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에 관한 규정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까지 생긴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선순위 임차권 내지 임차권 등기의 존재 여부 또는 소멸 여부를 적극적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 임차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심의 결과도 1심과 동일하게 피고 즉 임차인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도 2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 임차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권은 없지만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존재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임차권 등기를 한 물건에 입찰을 할 경우에 경매 개시 전에 새로운 전입자, 즉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 이들이 경매 사건에서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면 인수를 해야 하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도 그런 물건이 많이 있으니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매 사이트에서는 대항력이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 중에서 이런 물건들 두 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 2024 타경 6237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도 선순위 임차인 이금주 님이 임차권 등기를 한 후 전입한 김봉관 님이 있는 경우인데 이 물건도 필자가 말씀드린 이 판결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제 고양 2024 타경 74235 경매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주의사항란에 대항력 임차인이 있고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인수조건 변경, 즉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특별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도 분석해 보면은 임차권 등기 후에 새로운 임차인 장순성 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 권리를 분석한 것을 보면은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 즉 경락자가 인수할 금액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판결문에서 보면은 이건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다면은 경락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사실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리자면은 판례는 항상 새롭게 탄생되고 또한 기존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도 시대 상황에 맞게 전원 합의체 판결로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판례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판례를 알지 못하면 불이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